3월 7일자 빌리체인스 모닝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 상승이 조금 기대되고 있는 하루입니다. 우선 지난주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일단은 코스피 시장 자체를 외국인 매수로 상승했고요.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국제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금통의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하였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코스피 경우에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로 유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유가의 상승에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제선물의 경우에는 경기 부양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져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일 한국 주식시장은 채권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90원대 진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미국 3월 금리 동결 전망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당일 밴드 자체를 1946포인트에서 1984%포인트 정도의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국가별 좀 상세한 리뷰 자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전체적으로 전인대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한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유가와 중국 증시 안정 및 외국인의 1623억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 따른 기간 차익 실현에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익 실현으로 하락 출발했지만 엔화가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전환하였는데요. 다만 오후 들어서 17,0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차익 실현 물량의 주례로 상승폭을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를 앞두고 관망 속에서 보합권으로 출발하였는데요. 그러나 오후 들어서 심천 AB지수가 물량 부담으로 3% 가까이 하락하면서 상해종합도 잠시 1.7% 넘게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전인대를 앞두고 추가 경기 부양 기대감에 은행주가 크게 상승하였고, 이로 인해서 지수는 상승을 마감한 상황입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강산업종의 상승으로 상승하였는데요. 유럽 시장은 차익 실현에도 불구하고 소매 PMI 지수가 전월 48.9에서 50.1로 발표가 나오면서 전월에 비해서 개선되면서 소폭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오후 들어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지수가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요. 특히 강산업체들이 상승의 지수를 갖다가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클랭코가 11.89, BHP 빌리턴이 9.12% 상승하였는데요. 다만 차익 실현 물량으로 잠시 상승폭을 줄이기도 했지만 미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로 재차 상승폭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요. 전월 17만 2천 건에서 20만 4천 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 완화되었다고 판단돼서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독일은 플러스 0.74%, 영국은 플러스 1.13%, 그리고 프랑스는 플러스 0.92%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음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을 받으면서 상승하였는데요. 미국 시장은 수출이 전월비에서 마이너스 2.1% 감소한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무역 격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그러나 공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 경기 둔화 우려감을 완화시켰으며, 시간당 임금이 전월에 플러스 0.5%였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0.1%로 감소했다는 점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줄이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커 휴지의 원유 채굴 장비수가 마이너스 8개, 그러니까 392개로 감소했다고 발표가 되면서 국제유가가 35달러를 넘어서고 쇼커브링으로 추정되는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폭을 확대하였는데요. 이와 함께 주가 지수도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장 후반에 차익 실현으로 기술 섹터 및 바이오 섹터가 둔화되면서 상승폭을 축소하면서 마감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우지수는 플러스 0.37% 상승한 17,006.77포인트, S&P 500의 경우에는 플러스 0.33% 상승한 1,999.99포인트, 나스닥의 경우에는 플러스 0.20% 상승한 4,717.02포인트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의 영향으로 세일 오일 업체와 금융업체들의 상승이 고무적이었다 할 수 있겠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안정을 찾게 되면서 세일 오일 업체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노코필립스와 이오진 리소스 그리고 체사피크 에너지의 상승이 두드러졌는데요. 또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하이힐드 채권 부실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금융 섹터도 동반 상승하였습니다. 웰스파고와 BOA 그리고 JP모건, 골드만삭스 등 대표적인 금융 섹터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는데요. 단지 그 실적 악화 발표로 인해서 소매업체들이 일부 하락하는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 악화가 된 것으로 발표되면서 소매업체인 스테이플스가 2.74% 하락했고, 크로고도 2.54, 그리고 실적이 호전된 것으로 발표된 브로드컴이 6.39% 상승했고, 넷플릭스도 3.73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 의견이 상향된 기기업 쪽이 상승하였는데요. 전일 목표 주가가 상향 요인된 강산 장비업체인 저희글로벌과 관련한 기기업종은 당일도 상승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글로벌이 플러스 9.88%, 캐터필러가 플러스 1.52%, 디어가 1.45%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으로 일부 기술주와 바이오 섹터에 하락이 있었는데요. 알파벳은 일부 기술 업종과 바이오젠 등 일부 바이오 섹터는 차익 실현에 의해서 하락하였습니다. 알파벳이 마이너스 0.19%, 그리고 페이스북이 마이너스 1.09, 아마존이 마이너스 0.41, 바이오젠이 마이너스 1.75,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마이너스 0.71% 정도 하락했는데요. 다만 애플은 아이폰 7에 대한 기대감과 관련주들과 함께 상승하였습니다. 애플이 플러스 1.49%, 아바고가 플러스 6.36%, 스카이윅이 플러스 4.15% 정도의 상승하다 보인 하루였습니다. 우선 경제지표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그 고용지표가 발표가 있었는데, 우선 감소한 시간당 임금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선된 비농업 고용자 수와 부진한 시간 임금이 발표했는데요. 고용보고서에서는 비농업 고용자 수가 전월 15만 1천 건에서 17만 2천 건으로 상향 적용되면서 보다 크게 개선된 24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과 동일한 4.9%로 발표가 되었고,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월 62.7%보다 개선된 62.9%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양호한 수치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키우는 결과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준 의원들의 발언을 통해서 고용보고서에서 더욱 중요시 여기는 수치가 시간당 임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간당 임금이 전월 플러스 0.5보다 부진한 0.1% 감소로 발표되면서 주간 노동시간은 전월 34.6시간보다 감소한 34.4시간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고용보고서는 개선되긴 했지만 연준 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당 임금과 주간 노동시간의 부진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한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무역수지 발표가 있었는데요. 5년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무역수지는 전월 447억 달러 적자보다 적자폭이 증가한 457억 달러 적자로 발표되는데요. 수출은 달러 강세와 글로벌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2.1%, 1764억 6천만 달러 감소하였고, 수입도 1.3%, 2221억 3천만 달러 감소로 갔다가 발표가 났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으로 상승폭 자체가 좀 줄어든 영향을 미쳤고요. 자, 다음은 상품시장을 통해 가지고 시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지수의 경우에는 고용보고서 발표 직후에 변화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였는데요. 고용보고서 발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달러 지수는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임금은 전월에 비해서 감소했다는 점으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완화되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장을 했는데요.
유로엔 달러와 달러 NN은 달러 지수에 따라서 등락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상품 통화는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달러화 대비 강세를 보였는데요. 뉴질랜드 달러는 플러스 1.40%, 노르웨이 크로네는 플러스 1.29%, 남아공 란드는 플러스 1.98%, 러시아 루블은 플러스 1.54%, 브라질 헤알은 플러스 1.07%, 중국 위안의 경우에는 여객시장 기준입니다. 플러스 0.29% 등의 상승하다 보였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에는 미 고용보고서 발표 후에 금리 인상 가능성 완화에 소폭 상승 출발하는데요. 그 뒤에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35달러를 넘어서면서 쇼커버링 매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오후 들어서는 베이커 휴즈가 발표하는 원유 생산 설비가 전주보다 8개 감소했다는 소식에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하였고요. 금의 경우에는 고용보고서에서 비농업 고용자 수가 크게 개선되면서 금리 인상 우려감과 안전자산 선호 심리 완화로 한때 1% 넘게 하락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고용보고서에서 미 연준 위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당 임금이 전월보다 감소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확대시키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재차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구리의 경우에는 달러화 약세와 중국 양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는데요. 최근 비철금속은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 가능성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주말의 경우에도 토요일 전임대를 앞두고 그러니까 중국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곡물의 경우에는 미국의 주요 밀생산 지역이 건조한 기후가 이어지면서 작황 불안에 상승하였는데요. 대두의 경우에는 중국의 수요가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과 주간 수출 수요 증가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한 바 있습니다. 미국채 선물의 금리는 고용지표 호조 및 국제유가의 상승의 영향으로 상승하는데요. 다만 이 상승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로 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 약화로 인한 국채 가격 하락으로 인한 상승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여전히 그 CME의 FED 워치에서는 3월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고요. 통화 정책에 대해서 민감한 단기물 위주의 상승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장기물도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주 시장에 대해 가지고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부터 일단 살펴볼 것인데요. 지난주의 경우에 그 글로벌이란 그 아시아 시장 자체가 유가 상승과 미국 전체 상승에 의해서 상승 영향을 다 미쳤다고 볼 수 있겠고, 국내 시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3월에 연이은 정책회의, 양해, 그리고 금통위, ECB, BOE, BOJ, FOMC를 앞두고 상승세는 제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월에 미국의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개입되고 외국인이 순매수 움직임을 딱 보였다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달러는 1240원까지 돌파하면서 우려감이 나타냈지만 3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1226.8원까지 하락하면서 금융시장은 안정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일과 5일에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코스피의 경우에는 상승하였지만 금요일에 발표될 미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상승폭은 제한된 상황입니다. 자, 이번 주의 경우에는 코스피의 경우 5일에 열린 전인대에서 미국이 GDP 목표치를 6.5에서 7.0으로 목표치를 설정하였는데요. 추가적인 경기 부양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이 높여지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일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을 갖다가 미칠 것이다. 일단은 이 부분 자체로 인해서는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가지고 상승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3월물에 그 선물 3월물에 외국인의 누적 거래량이 24,518계약 매수가 이루어졌고 기간의 경우에는 13,402계약 매도로 만기일로 인한 롤오버가 일어나면서 6월물이 상승을 갖다 보이고 있다는 정도 프로그램 매수 자체가 갖다 불러일으키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시장이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동업 고용지수가 상회하고 시간당 임금을 하회한 수치가 발표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이 부분도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한 핵
북한의 핵도발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번 주도 방산주의 단기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중국 그리고 10일에는 이 12통화정책회의에서 예치금리를 갖다가 마이너스 0.3%에서 마이너스 0.4%를 인하하고 자산 매입 규모는 현재 월 600억 유로 증가가 예상되면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가로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증시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일단 예상된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환율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난주에는 중국의 인민은행에서 직입금리율을 50bp 이하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텍사스가 주간으로 9% 상승했고 글로벌 증시 상승과 위안화 절상에 따른 위험 자산 선호 심리로 달러 환율이 하락했는데요. RBA 외환 보유고에 5% 원화 자산에 투자했다라는 소식에 최근 자금 이탈 우려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경우에는 위안화 절하 추세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중국의 지준율 인하로 인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중국이 전인대에서 201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5에서 7%로 잡았고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3%로 설정하면서 중소득 성장을 유지하고 경기 부양 의지를 밝힌 점이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하면서 달러 환율의 하락 재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일에 있을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 예금금리를 10bp 인하하고 자산 매입 규모를 현재 매월 600억 유로에서 추가적으로 증액하고 매입 대상 자산도 확대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서 달러 환율은 하락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한국금통위에서 금리를 갖다 동결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도 원화 약세가 제한되면서 약세폭을 갖다가 확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4일 발표된 고용보고서에서 비동업 고용 건수가 24만 2천 건으로 전월과 이전치를 갖다 크게 상회하고 실업률도 4.9%로 양호한 모습을 갖다 보였는데요.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 0.1% 나타나면서 고용이 지금 개선되지 못했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15일과 16일에 있을 미국의 FMC 회의에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영향을 갖다 미치는 부분도 있고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은 단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파적인 입장을 갖다 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 주에 있을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그 발언이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 달러 환율의 하락폭을 갖다 제한시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가 매수가 이어지고 금통위에서 동결을 하겠지만 여전히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상존한다는 점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달러 환율의 하락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한국국제선물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2월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12.2% 감소하고 광공 생산도 전월 대비해서 1.8% 감소하는 등의 불필요한 모습이 보였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3을 갖다 보인 바 있는데요. 중국의 지표 부진에도 지급 준비율을 갖다 50bp 이상 경기 부양 기대감을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 유가의 상승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그리고 증시 상승세에 따라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었고요. 미국에서 지표 호전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부각되고 한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희석되면서 3년물이 재차 기준금리가 상회한 바 있는데요. 지난주의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후퇴하였지만 지표 부진의 약세폭이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 후퇴에 영향을 받으면서 크게 하락한 바 있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는 중국의 5일 전인대에서 경기 부양 의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이어지면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11일에 있을 한국금통위에서 최근 금리 인하를 지지하던 여건들이 안정화다 보이고 이후에 선진국들이 통화정책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 따라서 소수 의견이 나타나겠지만 금리를 동결하면서 국제선물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여전히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지속되면서 약세폭은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및 고용지표 호조세로 3월 FMC 회의에서 금리 동결 및 점도표를 하향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한 발언에서는 매파적인 입장을 갖다 취하면서 판단된다는 점에서 국채선물의 하락의 재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일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단기 예치금리가 10bp 이하되고 자산 매입 규모 증액 그리고 매입 자산 확대 등의 양적 완화를 갖다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국제선물은 이로 인해서 약세폭은 제한하였지만 선반영된 재료라는 점에서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가 매수세가 나타나면서 하락폭은 우선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당일 한국 시장의 전망입니다. 한국 국채선물의 경우에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의 경기 부양 의지와 그리고 위험자산 상황 심리의 영향으로 일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원 환율의 경우에는 그 환율이 1190원대 진입 시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NDF 환율이 1198.80으로 보이는데요. 전일 서울안시가 1203.40원으로 마감했고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4.60원 정도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0일째 금통일을 앞두고 한국 금리가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희석된다는 점도 원화 강세의 요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 같은 경우에는 수축주보다 수입주가 오히려 낫겠죠. 환율적인 부분만 봤을 때 그렇다. 그래서 1200원 왔다 하향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중국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현상도 있습니다. MSCI 한국 지수는 플러스 1.9% 상승했고 야간 선물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888계약 순매수에 0.85포인트 상승한 241.0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는 코스피 한산지수로 약 1962포인트 수준이 되는데요. NDF 달러원 환율이 1개월물이 1200원으로 마감했고 금요일 서울안시가 1203.40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약 5원 정도의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소폭 상승 출발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무엇보다 전국 인민대표대회 전인대회 개막식에서 리커창 총리가 2016년 GDP 성장률 목표를 6.5에서 7.0%로 발표한 부분이 더 큰 영향을 갖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IMF를 비롯한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2016년 성장률을 6%대 초반대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6.5에서 7.0% 성장률 발표는 추가적인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으로 통한 성장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를 감안해보면 월요일 한국 증시시장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는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그러면 각 증권사별 추천 종목 및 오늘 주요 일정 그리고 산업별 주요 이슈 등을 갖다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주요 이슈 중에서 대표적인 기사를 한번 본다 그러면 금리 인하냐 동결이냐 고민 커진 이주열이라는 식인데요. 경기 진작 효과 없고 자본만 유출, 그래서 동결에 무게를 둔 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수와 수출 동반 부진과 환율 안정 인하로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리고 현대증권과 관련된 기사가 있었는데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증권 본입찰에 불참할 수도라는 기사죠. 그 부동산 PF 등 실사자료 부실을 문제로 삼았는데요. KB금융도 불만을 갖다 토로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게 현대증권 노조와 관련된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산업별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반도체, 전기전자 쪽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그 Mi5, 그러니까 의 주문 판매량이 1600만 대를 상회하면서 초도 물량이 완판되었는데요. 2차 그 예약 판매가 8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자신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업체 간의 스마트폰 스펙 차이가 미미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스마트폰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업체들의 가격 경쟁은 불가피해지는 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아이폰 7에서 이어폰 단자를 갖다가 없앤다라고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선 없는 스마트폰이 본격화된다라는 건데 전자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커넥터까지 본 하단부 완전 봉쇄를 통해서 디자인 개선과 액세서리 보급화 전략이 이루어진다는 건데요.
블루투스 이어폰과 라이트닝 포트를 연결을 이어폰의 대안으로 거론하면서 전용 엑셀을 직접 판매하는 애플의 사업 전략을 감안할 때 부재 수익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스마트폰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주변 기기 고급화로 위기를 돌파하는 전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 자체로 국내에도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 그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다음은 콜택시, 사물인터넷 택시로 거듭난다라는 기사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콜택시 안에 미터기, 내비게이션, 카드 결제기 등이 여러 기기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합니다. 단일기기 적용으로 깔끔할 뿐만 아니라 오작동 위험이 감소되고요. 이 부분 자체로 영향을 받는 종목이 텔레필드입니다. 텔레필드의 경우에는 IoT 기반의 스마트 총합 단말 장치인 텔레매직 S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주요 콜택시에 35,000대 우선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텔레필드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은 결과 있겠죠. 예, 이 부분 자체가 기사가 딱 나왔으니까 예, 여러분들이 기사에서 찾아보는 종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 휴대폰 부분입니다. 배터리의 사활건 삼성 SDI 몸집 줄이기에 나선다라는 기사인데요. 한국경제신문 기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부차장급을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은 4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들로 대부분 부차장급, 그러니까 1만 1000명에 이르는 국내 임직원 가운데 10% 이상을 감원한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삼성그룹의 좀 감원 열풍 자체가 조금 세 보입니다. 예,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삼성그룹주들 전반에 일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화학증류 쪽입니다. 롯데케미칼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국 보유주기인 면화 재고 방출 가능성 제기가 나왔습니다. 3월 4일에 월스트리트 아시아판 기사에서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원화 재고를 수개월 내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이로 인해서 글로벌 연간 면화 소비량이 2,400만 톤 내외이고 글로벌 전체 재고량이 2,442만 톤으로 1년치 소비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현재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은 1,404만 톤이고 정상적인 재고 수준인 400만 톤을 제외한 나머지 1,100만 톤이 방출이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면화 가격의 하락과 더불어서 대체재인 폴리에스터 섬유 소비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피해 기업들이 발생하는 부분이 화학 부분입니다. 그게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업체들이 특히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업체는 국내에서 휴비스입니다. 자, 그리고 그 원료 재료인 이지미 TPA 생산업체가 롯데케미칼이고요. 그리고 수요 감소와 가격 하락이라는 이중으로 겪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휴비스나 롯데케미칼 자체의 하락 요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호석유 관련된 기사인데요. 천연 고무 가격 상승 속도가 빨라져라는 기사입니다. 국제 천연 고무 가격이 2월 중순에 1,060달러에서 3월 4일에는 1,300달러로 상승했는데요. 3월 1일부터 시작된 천연 고무 생산국의 수출 조절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합성 고무의 수출 가격도 1월에 2,250달러에서 3월에는 1,400달러 이상 높아지고 있어 보이는데요. 이 부분 자체는 그 대표적인 합성 고무 생산업체인 금호석유 입장에서는 실적 개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화학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휴비스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숏을,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으로 해서 금호석유에 대해서 관심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선기계건설 쪽입니다. 대우조선 사장이 4분기 손실 범위가 예상 범위 내라고 발표했네요. 정성익 사장은 인터뷰에서 지난해 4분기 적자가 나겠지만 이미 예견된 상황이고 7사 범위 내에서 완결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1분기에 흑자 전환 기대가 있고 수주 잔고가 넉넉해서 신규 수주 부진은 걱정을 안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4분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천억 원, 그리고 2015년 연간 5.2조 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3월 7일에 연간 실적 발표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실적 발표를 통해 가지고 편입 전략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최창원 회장이 SK D&D 주식 담보로 SPL
케미칼 그 주식을 갖다 매입하고 있다라고 이데일리에서 기사가 나는데요. 최창원 회장이 SK케미칼 주식을 갖다 63.9만 주를 장내 매입해서 지분율을 갖다 14.37에서 17% 늘렸습니다. 주요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에 대한 경영권 강화 차원인데요. 이번 지분의 추가 매입을 위해서 SKD&D가 보유하고 있는 그 SKD&D 보유 지분을 258만 주 24% 중에 160만 주인 14.85%, 네, 그 1015억 원 등으로 담보로 차입금을 갖다가 조달한다고 합니다. 최창원 회장의 SKD&D 지분 매각 우려가 일부는 완화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 현재 SK그룹에서 그 상당히 구조적 측면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회사입니다. 게다가 제약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 굉장히 강한 회사니까요. 여러분들 SK케미칼도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갖다 가지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래서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관심 가져보시자고요. 그리고 다음은 중국의 재정 적자 키워서 인프라 투자 확대라는 매일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올해 재정 적자 규모가 2조 1,800억 위안, 약 400조 원으로 전년보다 5,600억 위안이 확대되는데요. 재정 적자 정액분이 작년 2,700억 위안보다 2배 이상, 그리고 재정 지출은 원자력 발전과 스마트 전력망 등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분야에 집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통화 M2의 공급량 확대 목표는 13%로 작년보다 1%포인트 상향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인프라 투자 쪽이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정체, 감소는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패턴이기 때문에 굴삭기 수요 증가로 이어질 때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 굴삭기, 그 중국 굴삭기와 관련된 업체인 뭐 진성TC라든가 해인, 그리고 대표적인 그 기업이고, 저희가 현재 추천드리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 자체는 분명없이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재입니다. 중국의 인프라 투자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굴삭기 수요 자체의 증가를 갖다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한 뭐 굴삭기 판매율의 발표 자체는 조금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요. 현재 측면에서 센티멘탈 측면, 즉 기대감에 의한 상승 자체를 갖다 노려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자동차 쪽입니다. 기아차가 인도 공장 상반기에 착공을 한다는 한국경제신문의 기사입니다. 연간 30만 대 규모의 2018년부터 가공을 위해서 6천억 원 갖다 투자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공략하는 동시에 유럽과 중동 지역의 수출 기지 역할까지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아차가 올해 멕시코 공장 가동에 이어서 인도 공장 착공과 관련해서 뉴스플로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급성장하는 인도 시장을 현대차만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갖다 고려할 때 기아차의 기업 가치가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현대차보다는 기아차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오히려 낫다라고 많이 설명드리는데요. 뭐 인도 공장이 3반기 내에 착공이 들어가는 부분과 멕시코 공장 자체가 이제는 가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 모멘텀이면 기아차 자체가 상승할 여력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금 환율 자체가 조금 그러니까 그 수출주보다는 수입주에 유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러니까 그 기아차 자체가 주가 수준 자체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이슈 자체에 대해 가지고 환율적인 영향에 의해서 하락한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기아차 자체를 갖다가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서서히 모아가는 전략이 괜찮겠죠. 어차피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요. 자, 다음은 인터넷 게임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LX 및 그 알파벳, 구글의 지주나인데요. 회장이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에 대국 간전하기 위해서 방한한다고 합니다. 그 알파고는 3천만 개의 기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최저의 착시점을 찾아내서 구글이 2년 전에 개발한 건데요. 현재까지 499승 1패 정도 이뤄합니다. 그 유럽 챔피언 그 중국인 프로 2단 파누이에게 오전 전승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데이터가 많이 축적될수록 정교한 결과값이 나오므로 머신러닝의 핵심 데이터가 양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갈수록 보다 정교하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IBM의 그 왓슨의 경우에는 미국의 여러 암센터를 활용해서 82.6%의 암 진단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 자체가 암협회에 따르면 전문의 암 진단 초기 오진율 20에서 44% 상당히 굉장한 거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기술이 딥러닝 기술입니다. 이게 뭐냐면 네이버 지식인 모바일이라고,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에 사진을 갖다 자동으로 분류하고 네이버 쇼핑이 수억건 달하는 상품들이 적절한 카테고리가 있는 건데요. 이 부분을 갖다 자동 분류하는 건데, 개인에 맞는 상품을 갖다 추천하고, 라인 메신저는 한국어로 메신저를 입력하면 상대편에게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로 보여주는 통역 서비스가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메신저에서 자주 사용하는 특정 단어를 분석해서 라인 스티커를 추천하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 건데요. 네이버의 경우에 로봇, 스마트폰, 무인자동차 같은 하드웨어 분야를 향후 5년간 1,000억을 갖다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에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 축적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솔루션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진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이번 주에 이렇게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대국 자체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 관련 테마군 자체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기사에서 언급하듯이 네이버 자체에, 네이버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 자체에 영향을 갖다 미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중에 인공위성 관련해가지고 유진 로봇을 갖다 많이 언급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는데, 어찌됐건 이게 전부 다 센티멘탈, 즉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다 보니까요. 이 부분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유지 로봇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게다가 NC소프트의, 그러니까 김택진 회장이 최근에 인수한 회사가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 부분 자체도 뭐 NC소프트에 추가적인 또 상승 여력에 또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예,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약바이오 화장품 쪽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다음 조기 등판 목적의 베이시케어 제네릭 자체를 갖다가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 나왔는데요. 한미약품의 아스텔라스의 가민성 방광 치료제 베이시케어의 존속 특허 해피를 위한 소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가 나왔습니다. 베이시케어는 작년 한 해 동안 239억 판매액을 올린 대형 블록버스터 제품이고요. 현재 2017년 7월까지 유효한 존속 특허로 제네릭 약품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지금 베이시케어 제네릭에 대해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라는 건 뭐냐면, 제네릭 약품 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존속 특허 자체에 대해서 회피한 목적입니다. 그 이야기는 한미약품 자체가 조만간 베이시케어와 관련된 제네릭 약품 자체가 다 발표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워낙에 많이 오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쪽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마감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폭을 좀 키우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 시에 한미약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냐 굉장히 괜찮아요. 네. 거기다가 이거 이 기사 딱 보시면, 조만간 베이시케어 관련된 제약의약품 자체가 발표가 나오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작년 한 해 동안만 239억의 판매額을 올렸대요. 그러면 한미약품은 또다시 뭐 하나의 또 멋진, 예, 그런 계약했다고 뭐 공시가 나올 수 있겠죠. 한번 계속 관심하고 있습니다. 자, 레이저 미디어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신라는 한옥호텔과 관련해서 공시가 나는데요. 한옥호텔 관련 투자 금액 및 추진 일정 등의 세부 사항이 미정 공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3월 3일에 나왔던 기사하고 조금 상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호텔 신라의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이 면세점 5년 특허 기간 연장 검토한다라는 이 부분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좋은 기사인데요. 3월 4일에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언을 했는데요. 발언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면세점 특허 신고제 전환 요구되어 있는 만큼의 면세점 제도 개선 TF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면세점 관련돼 가지고 면세점 취득한 기업들 자체가 다들 주가 수준이 안 좋은데요. 아마 조만간 이와 관련해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면세점 특히 국내 면세점, 괜히 뭐 중국이 이상한 면세점에 투자하고 뭐 한다고 해서 주가 올라갔다는 애들 빼고요. 예, 국내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보시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AMC 경쟁사 카마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뉴스 자체가 AMC는 카마이크, 이게 그 대표적인 멀티플렉스 기업들인데, AMC가 카마이크 보유 극장 274곳을 합한 653개 극장을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게 북미 시장 업계에 1위로 도약한 건데요. 인수금액 자체는 11억 달러로, 그리고 AMC 같은 경우에 완다 미디어의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인수 자체가 완다그룹의 북미 최대 극장 체인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상당히 큰 거죠. 지금 국내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와 연결해야 될 거는 덱스터입니다. 뭐 덱스터도 마찬가지고 완다에서 지금 투자를 갖다가 받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맞는데요.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 딱 뚜렷하게 나와 있는 건 덱스터이니까 여러분들 덱스터 한번 관심 가지시면 좋겠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뭐 완다가 그 최근에 그러니까 영화 그 관련된 기업들하고도 제휴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기사를 제가 좀 더 찾아보고 예, 그게 딱 떠오르긴 하는데 예,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또 정보를 갖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 뭐 해봐야 뭐 딴 거 뭐 있겠습니까? 유 아니면 제 콘텐츠리 아니면 쇼박스죠. 예, 세 군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 군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준비가 약하네요. 자, 다음은 소매유통 쪽입니다. 신세계 쓱 광고 열풍이 예, 온라인몰 매출 30%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SSG닷컴은 지난 1월에서 2월에 매출 32% YY 기준해가지고 증가했는데요. 모바일 매출이 YY 기준에서 66% 증가했습니다. 모바일 매출 비용도 지난해 40에서 50%로 증가했는데 그 카테고리별로 보면 백화점 생활 상품이 플러스 69%, 그리고 언더웨어와 패션 소품이 플러스 66%, 그리고 스포츠 상품이 플러스 47%, 그리고 패션 잡화 부분이 플러스 41%, 그리고 식품 매출 비중이 40%, 매출 성장이 플러스 30% 정도 나왔는데요. 1월에 그 모바일 방문자 수가 77만 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갖다 기록했고, 트래픽 확대에 광고가 상당히 영향을 갖다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온라인몰이 1분기에 매출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쓱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신세계 INC 자회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기초로 해가지고 신세계 INC에 대해 가지고 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쪽입니다. 계좌 이동 일주일 갈아타기가 89만 건으로 본격 계좌 정쟁이라는 그 세계일보의 기사입니다. 계좌 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이제 일주일 만에 100만 명이 계좌를 조회하고 89만 명이 계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3단계 계좌 이동 직후에, 시행 직후에 일주일 동안 집계 내역이 2단계 서비스 시행 이후에 80일간 조회자 수와 맞먹고 변경 건수는 2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계좌 조회와 변경 서비스 95%가 은행에서, 특히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 이루어져서 이용자 고객의 50세 이상의 비중이 42%, 그리고 2단계에서 29%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계좌 이동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그 현재 그 기사들 갖다가 보면 지금 뭐 KB 쪽이 조금 강한 것 같고요. 뭐그 관련해서 뭐 신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구체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자체가 금융주 전반에 예 조금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거기다 뭐 ISA 관련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 금융주 전반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주와 증권주, 예, 이쪽 부분을 갖다가 다 우리는 이야기입니다. 어,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은 보험 쪽입니다. 보험사 보험금 부당 지급 과태료가 1,000만 원 는다라는데요. 그 보험사가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할 경우에 건당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시행이 나왔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따라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취해진 조치라고 하네요. 뭐 큰 영향은 아닐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런 그 보험 쪽에 기사가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앞서 그러니까
그 시황 전략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회장의 연설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7일 현지 시간, 그러니까 국내 반영되는 건 내일 새벽에 반영될 텐데, 워싱턴 전미 그 실물 경제협회인 NAB에서 스탠리 피셔 연방준비제도 부회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조금 중요하겠죠. FMC 회의 전에 나오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한미 합동 쌍용 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방산주 한번 보셔야 될 건데요. 3월 7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 방산주 단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대응해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예, 이번에 펼쳐질 쌍용 훈련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하기 위한 그 본함인 리차드함 및 그 17,000여 명의 군사 인원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군 당국의 경우에는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의 강도와 기간을 갖다 늘리기도 했고요. 이번 훈련에서 유사시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사용을 갖다 저지하기 위한 선제 타격 내용이 담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작전계의 501호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갖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석들은 당연히 방위산업과 전쟁 및 테러 섹터가 되겠죠. 뭐 빅텍이나 스페코 등의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방산 테마 종목을 다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하고 있는 그 하나테크인 자체도 수혜를 갖다 볼 수 있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국면에서는 이제는 방산 그 관련해 가지고는 대형주를 갖다 좀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불소 모바일이 그 중국에 출시가 있습니다. NC소프트는 3월 7일에 블레이드 앤 소울 모바일을 중국에서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불소 모바일은 중국 서비스명이 전투 파급령입니다. 현재 서비스 파트너는 텐센트인데요. 지금 이와 관련해 가지고 뭐 모바일 게임주를 한번 보시면 좋겠죠. 예, 지금 게임주 보셔야 될 때 됐는데, 그리고 관련 정보는 당연히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미국이 1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발표되는데요. 1월 소비자 신용지수가 소비 심리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거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당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구로다 하루이코 일본 그 BOJ 총재의 그 연설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인해 가지고 일본 BOJ 회의에 대해 가지고 조금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증권사 신규 추천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에서 추천한 종목부터 먼저 살펴볼게요. 대신증권에서는 두산중공업, 대림산업, 메가인디 등을 가져놨는데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두산인프라코어 유동성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공매도의 쇼커버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2016년 3년 만에 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갖다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현재 커버리지 중에 있습니다. 편입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제시한 상황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투자 임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대림산업입니다. 대림산업에 대해서 전방위 건설, 유화, 자회사의 실적 개선으로 201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6.7% 급증한 3,897억 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란 건설 시장의 부활 최대 수요 업체로 그 러시아 진출 등의 수주 지역 다변화도 성공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저유가에도 수주 모멘트에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현대건설과 GS건설을 갖다가 대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예, 뭐 다 비슷비슷한데 현재 뭐 현대건설이나 예, GS건설 위주로 봐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은 메가MD입니다. 메가MD에 대해 가지고 전문대학원 입시학원으로 수강생 증가로 인한 실적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고요. 하반기 공무원 시험시장 진출로 외형 확대는 가속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그 실험과 관계에 전문 그러니까 입시학원으로 예, 직업 전문 입시학원으로 지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메가스터디 그 관련해가지고 그 수능이나 요럴 때 수능이 끝나고 나서나 아니면 수능 직전에 약간 움직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전문 그러니까
그 직업군의 전문 회사, 예, 이쪽으로 약간 부각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살려보시면 좋겠죠. 자, 신흥금융 투자에서는 풍산과 SOE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풍산에 대해서는 연초 이후에 지속된 구리 가격 반등에 따라서 단기 랠리가 기대되고요. 견조한 방산 부분의 매출이 수익성 개선이 견인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풍산에 대해 가지고는 현대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입니다. 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은 편인데요. 투자 참고들 하시고요. 다음 SOE입니다. 예, 업황 개선으로 3대 사업 부분, 정유, 석유화학, 윤활유 모두 높은 이익률 지속이 전망되고요. 이익 증가와 운전 자본 감소로 배당 매력이 부각된다고 밝혔습니다. SOL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죠. 예, 괜찮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 밸류체인에서는 15만 2천 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고 비중 축소 의견을 갖다 드리고 있습니다. 예, 유가 상승분에 대한 부분보다 이제는 정유 정제 마진 자체의 감소를 갖다가 생각한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하나금융투자증권에서 여러 종목을 가져놨네요. 그 성강밴드,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로만소, SK, 그리고 J콘텐트리, 실리콘웍스, 그리고 LG하우시스, 연우, 호텔신라, 현대미포조선, 우리은행, 그리고 PNT, 그리고 JB금융지주, 그리고 코스맥스 등을 갖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부분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성강밴드에 대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편집하시는 분이, 예, 이게 종목이 갑자기 많아져가지고 조금 힘드실 수 있으니까요. 자, 성강밴드에 대해 가지고는요, 국내외 정유기업의 플랜트 발주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강밴드 한번 관심 가져보세요. 예. 왜 그러냐면 정유기업들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정비 기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발주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에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중국, 일본 등의 단거리 노선 수요 회복으로 실적 개선이 전망되고요. 그리고 다음은 로만선입니다.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한 중국향 매출 확대 및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봤는데, 로만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성 한 피해 기업입니다. 예, 그 부분 자체가 영향을 더 미칠 수 있으니까 그냥 일단은 그냥 보시기만 하고요. 자, SK입니다. SK 바이오팜의 파이프라인 가치 부각 및 해외 바이오사 인수 가능성에 예, 추천이 나왔네요. SK는 대표적인 SK그룹 지주사죠. 근데 SK보다는 SK케미칼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J콘텐트입니다. 메가박스 이익 정상화 및 방송 부분 라인업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네요. 요거는 중국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 저희 밸류체인스의 그 추천 종목입니다. 현재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자, 모바일 및 AMOLED TV향 공급 확대로 제품 믹서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LG그룹에서 유일하게 반도체를 갖다가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중심 갖다 두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실리콘웍스 자체가 매력이 있다는 거 한번 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G하우시스입니다. LG하우시스가 건자재 및 차량 원단 부분의 성장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건데요. 현재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KCC 건설을 추천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삼성물산 부분에 실질적으로 주택건설 사업 부분 자체에 분리가 되면 KCC 그룹으로 넘어올 수 있다라는 가정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LG 하우시스나 관련된 그 대표적인 건자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그 삼성물산의 그 레미안 부분에 들어가던 건자재 부분에 아무래도 매출이 감소될 수가 있으니까요. 당연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조심하셔서 플레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우입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차례 그러니까 추천하고 목표가 시행을 할 정도로 참 좋은 회사인데요. 저희한테는 예, 중국 화장품 시장 프리미엄화로 로컬 업체의 고부가 재수요가 확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연우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용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예,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자, 호텔신라입니다. 중국 인바운드 회복과 수익성 정상화로 실적 모멘텀 회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네요. 예, 이 부분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입니다. 2016년 양원 수익성 및 안정적인 재무 구조가 예상된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주 취급하는 조선 쪽 자체가 이란 수주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조성 관련해서 현대중공업을 갖다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에서는 추천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 현대중공업 보셔도 좋겠고 당일 실적 발표가 나오는 대우조선해양을 실적 발표를 갖다 이용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이 편입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입니다. 대손 충당금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산 건전성 예, 개선이 추세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 쪽에서 예, 지금 매입 가능성 자체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요 부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도 매각 이슈 기대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자체를 갖다 나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융주 보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은행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은 PNT입니다. 중국 로컬 업체의 2차전지 설비 투자에 따른 매출 증가가 전망된다라고 밝혔고요. 다음은 제비금융주주입니다. 자회사 캐피탈 및 광주은행을 통해서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고 밝혔네요. 그리고 코스맥스입니다. 중국 법인의 차별적인 실적 모멘텀과 높은 성장 여력을 갖다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네요. 지금 근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증권에서는요, 제주항공을 갖다 추천한 거 나왔네요. 자, 제주항공에 대해서 2016년 급유 단가 전망치가 기존 대비해서 25%가량 하향이 예상되고, 메르스 사태 종료 이후에 중단거리 여객 수급이 개선되면서 항공사의 가격 결정력이 향상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LCC 업체 중에 가장 강력한 원가 경쟁력을 갖다 보유하고 있어서 또는 저가 항공 시장에서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저가 항공주를 갖다 보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표적인, 그러니까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갖다 보시는 게 지금 현재 낫습니다. 그게 좀 더 낫다라는 거. 왜 나올까요? 그건 당연한 거겠죠. 왜? 지금 현재 대형,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자체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굳이 중소형 항공사를 갖다 살 이유 없습니다. 항상 대중소 전략. 예. 업종 자체가 쇠리 올 때는 대형주부터 간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은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한세실업과 항공우주를 가져놨네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밸류체인스에서 추천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 베트남 OEM 관련해가지고는 한세실업이 대표 종목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한세실업에 대해서는요. 최근 몇 년간 지속됐던 설비 투자는 해수기를 진입하고 있고 동사의 적극적인 수주정책과 가동 효율 상승으로 인해서 이익 개선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네요. 그리고 TPP와 베트남 EU FTA 타결로 베트남 생산 기지에 대한 가치는 더 부각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그 섬유 유복 쪽 관련된 그 종목들 자체는 다들 좋아요. 예, 다들 좋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베트남의 공장을 갖다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갖다 보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 기업이 한세실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세실업을 갖다 대장으로 두고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자,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네, 2016년 실적 가이드 매출액 3.5조 원, 그러니까 월별 20.6% 증가가 예상되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3,460억 원으로 월별 기준에서 21.2%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밸류체인스의 추천 종목이기도 합니다. 예, 목표가 자체를 갖다가 지금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저희가 76,000원 예, 목표가를 갖다 제시하고 있는데요. 투자에 참고하시겠고요. 글로벌 항공시장 성장에 따른 안정적인 수주 잔고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고 2016년 실적 기준에서 PER 27배 수준으로 고점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도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일자 주요 종목 공시입니다. 나이스정보통신 실적 발표가 나왔네요. 2015년 매출액이 2638.8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7%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341.6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0.9% 증가, 순이익은 305.25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8% 증가가 보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플렉스컴 요건 보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횡령 배임 관련된 이슈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보지 않겠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미확정이라고는 하지만 불안정한 건 아무렇게나요. 자, KB금융의 그 전일 장 이후의 공시입니다. 현대증권 인수 추진 보조에 대한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지난 2016년 2월 12일에 현대증권 실사에 참여하기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했고요. 공시일 현재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네요. 지금 뭐 앞서 그러니까 산업별 뉴스 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거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투자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한전산업입니다. 2015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322.93억 원. 예,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3.3, 그리고 영업이익은 280.14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플러스 148.5, 그리고 순이익은 81.07로 전년 대비해서 흑자 전환했네요. 그리고 아스트라스 BX 같은 경우에는 예, 자사주 취득 관련해서 공시해 놨습니다. 요런 게 요즘엔 좋아요. 자, 이 뭐냐, 네, 3,150.65억 규모 자사주 취득 결정이 나는데, 잠깐만요. 요거는 조금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023890이죠? 자진 상장 폐지를 갖다 위해서 회사의 주식을 갖다 공개 매수 처분한다는 결정이 나왔네요. 지금 그 아트라스 PX 같은 경우에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해서 공개 매수를 갖다 추진한다고 밝혀놨습니다. 그 매수 물량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 전부이 630만 1315주인데요. 발행 주식의 68.87이고 매수 가격은 주당 5만원을 책정했네요. 이거 같은 경우 5만원 밑에서 그냥 사놓고 그냥 잠궈버리면 되죠. 네. 자, 아트라스 BX 측에서는요, 비상장 상태에서 외부 환경 변화에 기동성 있는 경영 체제를 갖추고 빠르고 유연한 경영 판단을 위해서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라고 했겠네요. 이번 공개 매수는 회사의 성장성 정체 및 거래량 부진에 따른 소액주주들의 황금성 제고 목적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공개 매수 가격 결정 시에 최근 시가 대비 일정한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런 거 좋아요. 예.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 이런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예전에 그 A 뭐였는데 예,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저 역시도 그러니까 자진 상장 폐지하는 종목들이 오히려 그 비상장으로 전환됐을 때 배당 이익금이 많이 높아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어요. 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상 모닝 브리핑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장 자체가 시작이 되는 상황인데요. 예, 시장은 뭐 일단은 예상대로 좋죠. 예, 오늘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관련한 종목분들 자체 움직임이 좋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회사가 그 인공지능 부분 갖다 하고 있는 그 한국전자인증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과 좀 영향을 갖다 미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은 빨갛게, 예, 파란 날은 좀 더 신중하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고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건강한 하루, 즐거운 하루, 웃음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밸류체인